네, 안녕하십니까. 비전 문화유산연구원의 유창선입니다. 저는 아산 지역 고대 산성의 분포와 축조 배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죄송합니다. 어떤 게 넘어가는 거예요? 네. 목차는 일단 그 아산 지역 산성의 인식 과정과 그리고 분포의 현황, 그리고 산성의 분포 특징을 살펴보고 그 고고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아산 지역에서 백제 산성이 언제, 어떻게 축조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아산 지역은 기존에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초기 백제사 영역 확장 과정에서 그 아산이라는 지명이 등장하였고 대두산성과 탕정성이 위치한 곳으로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성이 큰 공간입니다. 웅진 청도 이후에는 백제의 북쪽 방어지역으로서 대고구려 방어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산성들이 축조되었고 이 산성들이 중심지역으로 이용됐을 것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산 지역 산성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았고, 또 기존의 자료들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기존에 조사된 현황들과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조사된 발굴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산성들이 어떻게 축조되었고 언제 축조되었고 어떤 기능들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아산 지역 산성과 관련해서는 조선시대부터 그 산성의 존재를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문헌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대략적으로 그 위치에 대해서 그리고 사용 시점과 폐기 시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었고, 아산 지역의 산성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는 그 조선시대 고지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고지도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산성의 위치를 표시를 하였는데, 이렇게 두 개의 원으로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빨간색 점으로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그 동그란 원에 성벽을 그려서 무슨 꽃 모양처럼 표시도 하기로 하였습니다. 반면에 지방지도 중에 이제 세부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영인산성처럼 밖에서 바라봤을 때 성체의 모습으로 좀 회화해서 그린 부분도 있고요. 최종적으로 대동여지도를 살펴보면 아산 지역에는 그 산 모양 안에 또 동그란 구멍을 뚫어가지고 고산성이 위치하였다라고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까지는 약 고산성, 이름을 알 수 없지만 예전에 쓰던 산성이 존재하였다고 해서 한 7개 정도가 대동여지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 산성들은 아마 가시적으로 눈에 잘 띄는 석성 위주로 표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오면 지형도를 작성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산성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산성은 누석이라고 해서 돌담장 범위라는 뜻으로 표시를 하였는데, 이 당시에는 과거의 산성이 점으로 표시되었다고 한다면 이 당시부터는 실제적으로 산성의 모양을 그대로 그리는 측량한 현황이 수록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도 아산 지역에서는 대략 6개 정도가 산성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측량하는 과정에서 그 돌담 형태의 성벽의 모습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 1942년도 조선 총독부에서 발행한 자료를 보면 아산 지역에 21개소의 성곽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으로서는 위치와 둘레, 규모, 그리고 뭐 소유지, 땅 소유지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였는데, 특징적인 것은 이 중에서 그 당시 산성과 관련된 현황 측량 도면을 수록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도 기존의 어떤 그런 점보다는 토성과 석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최초의 고고학적 산성 조사가 아닐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수 있겠습니다. 아산 지역의 산성 연구는 그 해방 이후에도 일제강점기 때의 그 자료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 내용들을 정리하는 정도로 이해가 되어 있고요.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개별 산성에 대한 지표조사가 일부 시행이 되었고, 그 이후에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개별 유적에 대한 조사, 고고학적 시골조사, 발굴조사가
진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산성들에 대한 성격이 일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까지도 아주 제한적인 조사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산성 전체의 성격을 파악하기에는 아직 미진한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아산 지역의 산성 분포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산 지역은 이 동서를 가로지르는 곡교천에 의해서 북쪽과 남쪽의 산악지대가 형성되어 있어서 분절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성들은 주로 북쪽 지역과 남쪽 산악지대에 위치를 하고 있고 곡교천 주변과 그 주변 지천에서는 말씀하셨듯이 헌사시대부터 다양한 유적들이 이제 형성이 되었는데 반면에 이런 산맥과 하천은 과거에 지역간을 연결한 교통로상에서 큰 장애물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까닭에 산성들도 이런 산맥 위치에 산맥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 또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의 산맥에 분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산 지역 산성은 당초에 그 21개가 최근까지 유지되어 오다가 신규로 한 6개 정도가 다시 확인이 되면서 총 29개 관방 유적이 분포하는 것으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기존 조사 내용으로 살펴보면 그 백제 산성으로 추정되는 것들은 약 19개, 그리고 백제 이후에 축조된 삼국시대 이후 통일신라 시대 이후에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약 6개소, 그리고 시기를 알 수 없는 산성은 4개 정도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규모는 130m에서 1200m가 넘는 그런 다양한 크기의 산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형식도 다양해서 산 정상부를 두르는 태매식, 그리고 곡부를 감싸고 있는 포곡식까지 같이 확인되고 있고 토축산성, 석축산성이 고루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산지 백제산성의 분포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성곽 연구에서는 그 성곽의 규모가 그 산성의 기능을 나타낸다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입지, 고도도 중요한 분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300m, 그리고 300에서 600m, 600에서 800m, 그리고 800에서 1200m까지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기준에 따라서 아산 지역 산성의 규모를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300m 이하의 소형 산성들입니다. 대체로 해발고도상에서는 110m에서 300m 고도 범위에 산발적으로 분포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고용산성 같은 경우는 거의 300m가 넘는 높은 위치에 표시되어 있고, 그리고 연암동산성도 아주 높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 산성들은 해발고도가 높지는 않지만 주변의 곡부 지형이라든지 교통로를 살펴볼 수 있는 낮은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조망권이 확보된 곳에 위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규모가 작고 정상부를 중심으로 축조되었다는 점에서는 어떤 대규모 군사행동이 수반되는 것보다는 아마 주변을 감지하고 소규모의 국지적인 그런 형태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판단이 되고요. 높은 곳에 있는 것은 멀리 원거리를 조망하는 보루 형태의 막루 같은 형태, 그리고 해발고도가 낮은 곡간구 주변의 경우에는 주변 지역을 통제하는 그런 보루형 기능으로서 추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300m에서 600m가 넘는 산성들은 요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해발고도는 150에서 250m 정도 범위에 분포를 하고 있고 소형 산성, 막루로 표현되는 보루로 추정되는 산성에 비해서 후방지대에 위치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그 소형 산성, 막루형 산성의 후방에 위치를 하면서 그 소형 막루형 산성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체제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0m에서 800m가 넘는 중형 산성은 현재까지는 그 문안산성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문안산성의 경우를 살펴보면 기존의 소형급 산성들에 비해서 입지가 다른 양상이 확인됩니다. 그 소형 산성들이 정상부를 감싸는 소금 형태라고 한다면 중형 산성부터는 그 계곡부와 그 넓은 평탄지를 포함하는 포곡식 산성으로 조성이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그 소형 산성들에 비해서는 군사적인 어떤 그 인원을 상주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지, 평탄지를 확보하고 수원이 확보되는 그런 입지를 중심으로 선택해서 축성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규모와 지정학적 입지를 등으로 봤을 때는 소형 산성들에 비해서는 좀 상위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800에서 1200m에 넘는 대형 산성들은 오히려 중형 산성이나 소형 산성에 비해서 그 입지가 또 낮아지는, 해발 고도가 낮은 지역에 입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아산 읍내동 산성이 되겠는데요. 그 내부 공간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하천이라든지 저구릉지대에 위치하면서 이동 편의성이 강조되는 그런 입지를 중심으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 또한 인원 수용이라든지 장비 방어 또는 물류의 집결과 보관, 유통이 중심을 기능으로 하는 그런 입지를 선택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기존 연구 성과로는 이런 것들이 구현의 시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큰 규모 1200m의 산성은 현재 지금 배방 산성만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그 분연의 지소성으로 보이는 대형 산성보다 높은 지점에 위치를 합니다. 높은 곳에 위치하면서도 대규모 평탄지를 확보를 할 수 있고, 또한 그 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이 부분은 아마 유사시에 활용이 가능한 어떤 광역적 방어체계 지휘 통제 기능이 수반돼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산 지역 산성과 관련해서 이제 축조 재료와 형식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0m의 보류형 산성에서는 토축성과 석축성이 4개소, 3개소로 각각 확인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산 정상부에 축조되어 있는 양상이고, 도면을 보시면 지금 이 산성의 분포는 아산 지역만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천안 지역의 산성 분포도를 같이 살펴본 모양입니다. 지금 빨간색 점들이 아산 지역 산성, 그리고 천안 지역의 산성 분포, 아래쪽에서는 세종 지역의 산성 분포 양상을 보여줍니다. 300m 이하의 소형 산성들은 우선 토축성만 살펴보면 아산 지역의 북동쪽에 밀집된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또 천안 쪽에서는 서부 경계 지역에 밀집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00에서 600m의 산성, 소형급 산성들은 말씀드린 대로 이 소형 산성들보다 후방에 배치하고 약간 그 등간격으로 배치된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천안 지역에서도 소형들 산성들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소형 산성들이 막류형 산성들을 좀 보좌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기능으로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형 산성은 토축 산성 중에서 대형 산성은 승계 산성만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 승계 산성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고고학적 성과상으로 시기를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배제를 하고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석축산성을 보면 석축산성은 석축산성 중에서 300m 이하의 보류형 산성들은 기존의 토성에 비해서 약간 후방 쪽에 몰려져 있으면서 높은 고지대에 위치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소형급 300에서 600m 소형급 산성도 마찬가지로 그 기존의 소형급 토성보다는 좀 높은 고지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00m 이하의 중형급 산성들은 우란산성만이 확인되고 있는데 석축으로 조성된 양상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형과 초대형 산성들은 영인산성, 읍내동산성, 배방산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검은색 부분은 그 대동여지도에 나타난 그 교통로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그 교통로를 추정해 본 상황입니다. 북쪽에서 공주 쪽으로 내려가는 교통로를 상정해 본 것이고요. 제가 이 축조 재료를 살펴본 이유는, 축조 재료는 통시적으로 그 축성 기법상에서 한성기에는 토축성, 웅진기에는 토축성 또는 토석 혼축성, 그리고 사비기에는 석축성으로 변화한다는 그런 통시적인 변화성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는데,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토성이 천안과 아산의 그 구등지 사이에 저평한 지대에 집중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오히려 석축성들은 그 후방에 위치하면서 좀 더 대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준으로 살펴본다고 하면
토축성에서 석축성으로 변화 양상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 시기적으로 토축성들이 상대적으로 좀 이른 시기에 축조가 되었고, 석축성은 토성들을 수개축을 하거나 또는 신축하면서 이러한 양상, 분포 양상으로 조성됐을 가능성이 상정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백석동 토성 같은 경우는 웅진기 후반 정도에 축정된 것으로 밝혀져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노태산성도 최근에 조사가 된 부분인데 거의 동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양상들을 봤을 때에는 이 높은 지역에 높은 구릉지대에 위치하는 것들은 대형 환성으로서 군사적 거점이 좀 강화된 부분이 있고, 이 긴급 토성들은 저평양 구릉지대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서 이 남쪽으로 남하하는 그런 세력들을 방어하기 위한 거점 시설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성 분포의 특징을 종합해보면 아산 지역의 산성은 곡괴천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이 약간 이원화된 그런 배치 양상을 보입니다. 이북 쪽에서는 천안과 아산 지역의 저평한 지대를 주로 감지하고 차단하는 기능이 주 방어선으로 판단이 되고, 그 석축산성과 대형산성이 남쪽에 주로 위치한 양상으로 봐서는 그 이후에 그 군사 또는 행정적 거점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것들은 석성의 축조 재료 변화상으로도 살펴보았을 때 일단은 이 토성 위주의 축조 기법은 조밀하게, 그리고 지형적 여건을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에 조밀하게 축조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축성 시기를 보았을 때에도 아마도 웅진으로 천도한 직후에 대고구려 방어를 위한 긴급성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 석축 산성들은 사리기에 들어오면서 석축 산성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백제의 좀 안정화 내지는 그 이후 오히려 복진하기 위한 교두부로서 석축 산성으로 변화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해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산 지역 백제 산성의 축조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축조 배경을 살펴보고자 할 때에는 정확한 그 시기 편년의 근거가 필요한데, 이 내용들은 그 지표상의 내용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발굴이나 시골 조사가 이루어진 유적을 대상으로 진행을 해야 될 텐데요. 이 아산 승계산성이 사실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선생님들께서 다 승계산성의 시기라든지 성격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승계산성은 작년 12월 달에 불과 한 달 전에 조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리라든지 내용을 검토할 부분이 상존하고 있는데, 승계산성은 토성으로 약 880m에 이르는 대규모 산성이고, 지금 평면 형태를 보시면 이렇게 반달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승계산성에서는 아산만 쪽으로는 약간 그 고용산에 의해서 감재가 좀 시계가 불량하지만, 오히려 안성천 하구와 직산 그리고 천안 쪽으로는 시계가 아주 양호해서 감재가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골조사는 요 북동쪽 해절부하고 남쪽 북쪽 성벽 부분의 일부를 확인을 했는데, 시골조사 과정에서 정연한 판축으로 또는 항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영종조 시설 같은 것들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정연하게 판축한 형상과 그리고 삼연불을 절사했던 흔적들이 보이고 있어서 아마 한성기 토성 축성 기법이 적용된 판축법이 적용된 토성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지와 이 조사 지역 내에서 동진제 청자잔 그리고 철제 초두, 성격 미상의 철기라든지 또 우리나라에선 잘 확인되지 않았던 동진 시대의 그런 토기들을 모티브로 한 토제 향환, 그리고 시유도기, 그리고 철복 등의 외래유물들이 대량으로 확인되었고, 그리고 기대, 흔족토기, 개배, 하수고, 고배 등의 그 한성기, 풍납통성에 출토되는 유물들과 거의 동일한 고급 기종들이 출토되었습니다. 그 외에 대형 호라든지 이런 큰 항아리 등이 많이 출토되었습니다. 대략적인 유물 출토상으로 보면 4세기에서 5세기 정도로 축조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아마 공식적으로는 최초로 아마 말씀드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철제 초두가 노출된 모습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성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대구 내당동에서 횃불 받침대라고 해서 보고된 사례가 있는데 이 하부의 다리 구조는 거의 유사하긴 하지만 위쪽에서는 원판형의 꼭지가 달려있고 목지름이 구출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어떤 성격인지 지금 자료를 좀 찾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아마 북방계통의 유물로 추정되는 철복과 그리고 토기호, 그 철쭉등이 같이 건물지에서 출토되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동진제 청자잔이 출토되었고 삼족토계열 그리고 화수부 고배가 거의 평평한 바닥에 일률적으로 정연하게 놓여있는 모습으로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거의 완양에 가까운 상태로 파손이 되었지만 거의 완양에 가까운 상태로 노출되었고 시우도기가 동진제로 출토된 시우도기가 거의 2개씩분이 수습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승계산성의 그 축조 시기는 말씀드린 대로 4세기에서 5세기 때로 편년이 되고 있고 이 성격 관련해서는 해수면 변동, 아까 윤동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해수면 변동과 좀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게 고용산이고 승계산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수면 변동 결과, 분석 결과를 통해서 보면 지금 약 AD 2세기경에는 지금보다 해수면이 3m 정도가 높았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해수면이 만조시에는 고용산과 승계산 주변까지 바닷물이 들어왔고 이 계곡부를 통해서는 일정 부분 배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승계산성은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좀 돌발적으로 아산 지역에 진출하는 축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정학적 입지로 보았을 때에는 백제가 오히려 아산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이자 그리고 대중국과 관련된 연안 기항지라든지 항로상의 중요한 거점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골 조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더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신창학성입니다. 신창학성은 발굴 조사가 여러 차례 되었는데요. 지금 둘레 560m 정도의 보기 석축산성입니다. 지금은 그 석축산성으로만 확인되고 있는데 기존 조사 과정에서 석축산성 하부에 토성으로 쌓았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대략적인 시기는 웅진기 때로 판단이 되고 있고 또 그 이후에 조사한 발굴 조사 과정에서도 웅진기 토기들이 면합되어 있는 그런 수열 유구들이 또 다량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성격은 늦어도 웅진기 이후에는 축조가 되었고 고려시대까지 그 이용되는 흔적들이 있어서 아마 고려시대까지 신창현 지역의 지성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산 읍내동 산성 같은 경우는 지표조사와 시굴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950m의 포구식 대형 산성이고요. 지금 현재로는 토축이 많이 남아있고 일부 석축된 구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표상에서는 고려시대 건물지와 관련된 흔적들이 확인되고 있고 유물정연에서는 백제 토기편과 그 이후에 기와편, 토기편들이 다량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굴조사 과정에서는 백제시대와 관련된 유구는 확인되지는 않았는데 성곽을 산성, 토성을 수개축하는 과정에서 이입된 것으로 보이는 백제 귀화편들이 다량으로 확인되었고 또 지표상에서 벼루편 같은 것도 확인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탕정군의 치수로 지금 비정이 되고 있습니다. 대방산성 같은 경우도 이제 시구 발굴 조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현재 성벽과 관련돼서는 고려시대 이후에 축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내부에서 다량의 백제 토기편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백제산성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창학성의 조사 모습인데요. 이 석주산성 하부에 토축으로 정연하게 다짐한 흔적들이 확인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유물들이 확인되고 있어서 아마 웅진기 때 축성된 토성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치소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가운데 사진은 그 읍내동 산성에서 출수된 벼루입니다. 벼루의 모습은 지표상에서 수습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맥락을 확인할 수 없지만 사비기 중앙보다는 또 익산이나 외부 지역에서나 나타나는 그런 벼루의 모습과 유사해서 그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읍내동 산성의 성벽은 토성인 기반으로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후에 그 석축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변했을 것으로 추정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성 축조기법의 변화상을 보려보면 늦어도 웅진기 이전에는 토성으로 개축되었거나 아니면 그 웅진기 이후에 축조되면서 이런 모습으로 남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들은 대방산성에서 보이는 탕정면기와, 그리고 아래쪽은 그 온주암 동원에서 출토된 탕정면기와입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탕정과 관련된 지명 실제적으로 확인된 최초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산 지역의 산성 축조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산 지역은 온조왕 때 기록과 관련된 대두산성, 탕정성과 관련된 기록들이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있었고, 그 위에는 웅진기 위에는 어쩌면 단순히 대고구려 방어를 위한 국경지역으로라고 단순하게 말씀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산성 전체적인 분포 양상을 살펴보았을 때에는 단순한 어떤 시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고구려의 방어를 위한 국경지대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시기와 성격에 따라서 대략 3단계 정도로 구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승계산성과 관련해서는 백제 한성기 중앙 세력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출토 유물상에서도 그렇고, 또 동진과의 교류의 산물로 추정되는 외래의 물품들이 다량으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일단 한성기 백제가 아산만 또는 안산천 이남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부이고, 또한 탕정 지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큰 산맥이라든지 하천은 큰 장애물이었기 때문에 많은 제지 세력들의 견제를 위한 선제적인 교두부로 축조되었을 가능성을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고구려에 맡겼던 그런 중국과의 교류상에서 5세기 초 교류가 재개될 때 아마 대중국 교섭의 주요 거점 지역으로 해당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산 지역에서 나타나는 산성 분포 형상으로 보았을 때 보루형, 소형, 토성의 밀집 양상은 아산 북동부와 천안 서부 지역에 밀집된 양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로 감제를 위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성벽 축조의 변화상을 살펴보았을 때 아마 백제 아산 진출 직후에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웅진천도 이후에는 대고구려 방어, 도성으로의 교통로 확보를 위한 긴급성으로 밀집되게 소형의 산성들이 집중적으로 출소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비기에 들어서는 북쪽 변경에 어떤 일정적인 안정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방어체제를 좀 더 견고히 하기 위하고, 그리고 그 안정된 지역에서 지방 체제를 좀 더 견고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석축으로 변화하는 과정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아산 지역의 산성 축조는 백제가 아산 지역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 그리고 웅진천도 이후 긴급한 상황에서 축조되는 것, 그 사비기 이후에는 아산 지역의 그 안정화와 오히려 북쪽으로의 진출을 위한 교두부 차원에서 석성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3단계 정도로 진행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그 지표조사라고는 한계 때문에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향후 조사 과정에서 좀 더 실증적인 자료가 확보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맺은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은 아산 지역 백제 산성은 시대별 상황에 따라서 광시 통제, 주둔, 행정 기능 등에 따라서 위계하던 방어 네트워크가 단계적으로 구축, 운영된 공간적 배치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백제 산성 축성은 한성기 아산만 이남으로 진출과 대외 교섭, 웅진기 이후 사비기까지 북방 국경 방어에 및 현상 유지가 주요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계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 말씀드린 내용들이 제한적인 자료만을 가지고 약간 추정적인 범주 내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향후 조사가 더 진행되면 더 좋은 자료들이 나올 것이고,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또 연구를 진행한다고 하면 아산 지역 산성에 대한 실체가 좀 더 명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